글을 잘 쓰려면 잘 읽히게 써야 하죠. 독자의 흥미를 끌어서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하고 독자의 관심이 끝까지 지속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사실, 사례, 인용문 같은 글감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글감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글을 쓰면 오레오 공식도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두 증후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만두를 만들려면 만두에 필요한 재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잖아요. 냉장고에 이런저런 식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김치, 고기, 두부, 만두피가 없으면 만두를 만들 수 없잖아요. 만두 빚을 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두 만드는 것을 빗대서 일본의 한 마케팅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만두 증후군. 정말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 이 만두 증후군을 앓는 것 같아요. 글쓰기가 어렵다는 분일수록 준비 없이 시작합니다. 억지로 생각을 떠올리고 쥐어짜서 겨우겨우 짜깁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형편없는 첫글, 쓰레기조차도 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멘탈은 멘탈대로 흔들립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감정이 끌리게끔 쓸거리를 구성하는 것이 오레오 공식인데요. 이 좋고 이 편한 오레오 공식을 쉽게 활용하려면 글감이 있어야 합니다. 쓸거리가 없으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리는데요. 무엇을 쓸까 하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재료와 버리는 싸움입니다. 만두를 빚으려면 만두 재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듯이 글을 쓰려면 쓰려는 내용에 맞게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만두 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그냥 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기억에 의존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두가 아니라 비빔밥이 되지 않을까요? 잘 읽히는 글,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는 글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조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걸맞는 재료를 찾고 조합하고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셰프들이 보면 동서남북으로 좋은 식재료를 찾아다니잖아요. 글을 잘 쓰려고 하신다면 글감 수집에 꽤 공을 들여야 합니다. 글쓰기 초보들은요, 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자료를 찾습니다. 좀 더 부지런을 떤다 치면 해외 검색 엔진을 이용하죠. 하지만 이 정도는 독자들도 평소 다 합니다. 독자들이 하는 만큼 해서는 독자들에게 진부한 느낌만 줍니다. 글을 쓴다 해서 텍스트 자료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박한 재료를 만날 수 있고 독자의 입맛에 맞출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요.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책, 신문, 잡지, 연구 자료도 당연히 뒤져봅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가 인터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예술, 게임, 공연, 이벤트, 다큐 프로그램 같은 방송, 또 누군가의 SNS도 보면서 자료를 찾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독자 앞에 공감의 사다리를 놓아줍니다. 이 사다리로 메시지를 전하면 독자는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문화 콘텐츠 작가 조승현 님이 있는데요. 이분 어마어마한 이야기꾼이죠.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어떤 경로로 수집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요. 월요일에는 뉴욕타임스, 화요일에는 르몽드, 수요일에는 재팬타임스 이런 식으로 저명한 해외신문 인터넷 기사를 다 찾아 읽는다고 합니다. 요긴한 자료를 만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합니다. 그 자료가 일부만 소개된 것이라면 원전을 찾아서 전체를 봅니다. 그래야 자료가 확실해지고 이해도 빨라집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해지면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한 귀한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솔깃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레오 공식을요, 한 칸 한 칸 서랍으로 생각해 보십사 했지요. 글 쓰기 전에 오레오 서랍을 들여다보시고요. 비어 있으면 채우십시오. 4개의 서랍에 재료들이 그득그득해야 여유 있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두면요, 글의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글쓰기에 들이는 시간도 에너지도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